다시하오. 예, 안녕하십니까. 엠브레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겉변엔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경제 3법은 금융그룹 감독법, 상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입니다. 이에 야당에서 패키지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노동관계 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속편엔 영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언급되는 그 표면적인 논의, 그리고 고상한 논의, 그 이면에 있는 각 주체들의 속마음, 현실적인 이해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추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듦에 있어서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그런 각 주체들의 속마음을 제가 추측한 부분까지만 언급을 해드릴 뿐이지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심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면은 저한테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지금 이제 공정경쟁 3법 내지는 기업규제 3법에 더해서 그러니까 노동법 개정을 이제 패키지로 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패키지 제안은 사실은 야당 지도부의 그런 면피용, 즉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아젠다일 뿐이지 이번 3법 개정 처리와 그 사실상 관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 개정안이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공정경쟁 3법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그 포커싱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지지하는 측도 이제 이걸 우려하는 측도 단 한 번도 사실 시민단체를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서 이제 제안이 되어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도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이 재벌 경영을 견제해온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입니다. 이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본 데는 대기업에 대한 시민사회 견제 장치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여당과 시민사회의 견제를 두려워하는 기업의 입장, 이 두 개 지점이 이제 충돌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보다는 이 소송 비용이라는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간접비가 증가한다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법무 조직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대기업에게 이제 사실 소송 비용 그 자체는 큰 부담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시민단체 또는 경영권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외부 투기 자본에게 소송 진행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노출하게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민단체 측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서 직접 그 주주가 된다면은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소송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뭐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현실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 이제 모험적인 사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사업 외적인 고려로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을 하되 그를 상장하지 않고 이제 경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공시해야 되는 그 연결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만으로는 사실은 비상장 회사인 자회사와 손자회사 내에서 그 어떤 경영상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사실상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또한 이제 그 논의의 맥락은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기업의 이사회 아니면 대표이사가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적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제 대주주의 입김이 닿지 않는 감사위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대주주가 혹은 이제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큰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위원회에 그러니까 그런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감사위원회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이제 뭐 업무상 배임죄 등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면은 뭐 다소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 또한 영향력이 사실은 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즉 이제 감사위원회 내에 이제 시민단체 측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위원이 이제 선임되게 함으로써 대기업 경영진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 니즈와 그러니까 시민단체 또는 경영권을 위협하는 외부 투기 자본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자 하는 니즈가 역시나 충돌되고 있는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고발권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단체 등이 이제 대기업을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논의의 현실적인 배경인데요. 이제 친기업적인 성격의 정당이 만약에 집권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공정위원회 선에서 이제 커트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되겠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형사 절차 개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찰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이제 소송을 형사 절차를 개시하겠다라는 이 루트를 이제 마련해주겠다라는 논의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금융그룹 감독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핵심 충돌 포인트는 이미 이제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경제 체제는 현재까지 이제 금산분리 원칙을 이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이제 계열사로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보험회사만큼은 이제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계열 보험회사가 사실상 대기업의 이제 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이제 초기에 이 개정 초기안에서는 이제 계열사인 이제 보험회사가 다른 계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논쟁이 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개정안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단지 이제 보험회사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간접 비용이 이제 증가할 뿐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제 개정안은 이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영상 처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제출된 바 없는 이제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계산에서 이제 제한된 것이라고 보이는 이런 부분이지만은 우선은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까지 재계나 이제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었던 바들 이런 주장들을 이제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항상 이제 노사관계 법령을 이제 제가 언급을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이라든지 이런 법의 보호를 사실상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대기업 노동자에 한한다고 이제 보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사실은 법의 보호의 테두리에 다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대기업 사용자의 그래서 위와 앞서와 같은 그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기는 좀 부족한 이제 대기업 노조임에도 사용자가 노조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사업장 폐쇄만 이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파업 기간 중에 대체 근로 투입을 이제 어느 정도 예외적으로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무기가 조금 더 대등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입법이 그러니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안 그래도 현행법에 이제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이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더욱더 당연히 옅은 보호를 받게 되는 측면이 있겠죠. 사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해결책은 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이제 대기업 노동자와 그리고 약한 보호를 받고 있는 이제 중소기업 노동자를 법에서 구분해가지고 하도록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 방안이 그것인데요. 사실 근데 이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양대 노동조합이 사실상 근본적으로 이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 내용이 이제 입법이 되기는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노동 관련된 법률에 이제 개정안이 이제 이슈가 될 때 사실은 이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느 측면에서 보냐의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개정안 노동 관련 법률을 사실은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와 그리고 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현행 법도 개정안도 항상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실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이게 양극화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텐데요. 사실은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지금 단칼에 해결할 수가 없다라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기업이든 아니면 노조든 사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하여서 사실 노동법의 규율 체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노동자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노동자를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이제 개정안을 만듦으로써 사실은 이렇게 중소기업 노동자분들 그리고 위험이 외주화된 하청업체 노동자분들 그리고 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이제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만 사실 터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이제 다시 고치기가 어려운 만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이제 긍정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